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이 잘 보이나요? 네. 오늘 나눌 부분은 사이버 대학교입니다. 이제 어, 바쁜 사회에서 그리고 바쁜 현장 가운데에서 사실은 배움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사실은 사이버 대학교라는 부분들을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 국내에서는 아직 사이버 대학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어, 그 인식에 따라서 살 수는 없고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혹은 다른 상대방에게, 우리 학생들에게도 얼마나 또 유익이 되는지 그런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컨텐츠는 이렇게 사이버 대학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학습 기간, 그리고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장점, 단점 및 고려사항, 전공, 개설 전공 및 졸업 후 진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사이버 대학교란 무엇일까요?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원격 교육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고등교육기관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온라인으로 듣는 대학교인 거죠. 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정보를 좀 보았었을 때 학위는 오프라인 대학교, 저희가 현재 실제로 다니고 있는 그런 대학교와 동등한 정규 학사, 학위 또는 전문 학사의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동일한 대학교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수업 받는 방식이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라는 방법적인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방식은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수업이나 시험, 과제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학점은행제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또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지위도 있는데요. 고등교육법에 의해 정식 인가된 대학입니다. 즉, 일반 대학교랑 뭐 다를 게 없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데, 먼저 많이 궁금해하실 학업 기간 얼마나 걸릴까? 사이버 대학교라고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 정보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는 학점은행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 대학교에서 일반 오프라인 대학교에 가면은 학점은행제가 아니고 학년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모두 완료했었을 때, 이수했었을 때에 그때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혹은 정말 좋은 점수를 얻은 학생들에 한해서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또 따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대학교에서는 보통 학점은행제라는 것을 사용해서 일단 학점, 일정 학점을 넘기면 졸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졸업도 사실은 오프라인 대학교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또 있겠습니다. 두 가지로 학업 기간을 나눌 수 있는데요. 이 학점은행제라는 기반을 가지고 4년제 학사 과정을 하거나 혹은 2년제 전문 학사 과정이 있는데요. 대부분 현재 나와 있는 사이버 대학교들은 4년제 학사 과정입니다. 그래서 총 4년이기 때문에 8학기를 이제 가지고 있고 학점은행제를 고려했었을 때 6학기 혹은 8학기 이렇게 나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대학교와 동일합니다. 1년에 2학기로 1학기에는 3월 2일 날 보통 동일한 다른 학교들과 동일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학기 9월 달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그 전에 한두 달 전에는 그 모집하는 기간 그리고 어, 수업을 또 수강을 신청하는 그런 기간으로 오프라인 대학교와 동일한 기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기 운영 같은 경우에는 필요 학점을 이수한다라고 했었던 그 학점은행제가 있는데요. 점수는 132점에서 140점. 이거는 학교마다 좀 다른데, 대부분의 대학교는 평균적으로 140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140점이라고 하면은, 한 과목에 보통 2점에서 3점입니다.
2점짜리는 저희가 당장 필요한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필수적인 과목들은 대부분 3점짜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점짜리라고 저희가 계산을 해봤었을 때, 어, 140점에서 3점짜리 다 나누면 46.6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어, 이 점수로 이제 간다고 하면은 8학기를 했었을 때 약 140점 이렇게 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냥 4년제, 4년을 다니면은 그러면은 이수할 수 있는 평균 점수가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졸업 논문 혹은 졸업 프로젝트와 같은 학과에서 원하는 그런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 결과물에 따라서 졸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졸업 요건에는 이 이외에도 사실은 다른 것도 있지만은 크게는 졸업 논문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는 과제형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필요 학점을 이수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점수까지도 고려가 되는데요. 최소 점수는 대부분 4.5점 만점 중에서 2.0점 이상은 꼭 넘겨야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낮은 경우에는 졸업 시험이라는 따로 어, 만들어진 그런 시험을 통과해야지 졸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방식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 주차별로 온라인 강의가 업로드 되는데요. 현재 제가 재학 중인 어, 숭실사이버대학교에서는 2주에 2주 가량의 시간을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어, 주차별 온라인 강의가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올라온 강의가 있으면은 다다음 주까지 제가 꼭 봐야 하는 출석 체크라는 기간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그 다음 강의가 또 오면서 2주의 시간이 또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수강이 되게 자유로워집니다.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출석 체크를 하고 그 기간 안에만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괜찮은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모든 부분들이 온라인으로 되는 그런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업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저의 역량과 조금 연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입학입니다. 좀 실질적인 부분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신입학을 하거나 혹은 편입학인데요. 보통은 신입학을 통해서 이제 오게 될 겁니다. 고졸 혹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필요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반 고등학교 졸업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신입학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마무리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겠습니다. 편입학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 졸업자 혹은 4년제 대학 1학년이나 혹은 2학년 이상의 수료자 등 다른 학교와 별다를 것 없이 어, 학점 이수에 대한 기준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점수를 통해서 편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절차는 입학 원서를 작성을 하고요. 전형료, 그러니까 학비를 입금을 하고 학업 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성 검사를 응시하는데 뭐 적성 검사가 나와 맞지 않았었을 때 떨어진다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은 이 학교에서 내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 게 있는지, 나아가 얼마나 또 맞는 게 있는지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은, 이에 따른 심사에 따라서 합격 여부가 어, 나오게 됩니다.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주로 1학기에는 12월에서 2월 동안 이제 입학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2학기에는 6월에서 8월 안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이버 대학교가 어떤 장점이 있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봤었을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학습이 가능한데요. 지금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는, PC, 데스크탑으로 이제 충분히 진행이 됐었지만은, 요즘은 모바일, 핸드폰으로도 잘 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도, 로그인을 하면은 똑같이 출석 체크가 인정이 되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외국에 있었던 거주자라든지, 혹은 직장인, 주부, 혹은 이제 지방 거주자. 그러니까, 대학교에 직접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업 및 경력, 병행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직업이나 생활을 유지하면서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는 게, 사이버 대학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어, 좋은 장소가, 그리고 시간이 그런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프라인 대학교에 가게 된다고 하면은 직접 걸어서 혹은 차를 타고 가야 되는 물리적인 부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사이버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했듯 핸드폰이나 PC로도 충분히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학업이나 경력을 병행하기에 참 좋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전공 및 특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건데요. 오프라인 대학교에서도 물론 좋은 학과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학교마다 조금씩 상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걸리는 부분들이 좀 생길 텐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대학교는 전공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어, 이거에 맞게 저희가 원하는 곳을 이제 선택을 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오프라인 대학교처럼 온라인으로 공부하면서 실제 외국에 나가서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 음, 역사 관련된 거 혹은 전공에 관련된 그런 시스템을 위해서 좀 더 원하는 또 공부를 위해서 연구를 위해서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은 감독자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실천해야 되는 그런 능력들이 요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또 단점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시간 관리가 가능한, 그리고 공간 관리가 가능한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장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단점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도 네 가지인데요. 어, 아까 장점에서 네 번째에서 이야기했던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강한 자기 관리 능력을 요구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 철저한 시간 관리가 없으면은 공부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혼자 공부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외로움이나 동기부여가 저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사람마다 좀 상이할 수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었던 만큼 이것을 저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또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라인 학습 환경에 적응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즘 세대 같은 경우에,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핸드폰을, 그리고 컴퓨터를 만져볼 수 있는 경험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온라인 학습이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소수 분들에게 혹은 어,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한다고 해도 과제를 제출하는 부분마저도 온라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터넷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이전에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았었던 그런 상황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실제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시험을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인터넷 환경이 원활하지 않았었던 탓에 괜히 집중을 못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 직접 해야 하는 적합한 기간에 제가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컴퓨터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잘 알고 그런 환경과 적응하는 부분들이 또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프라인의 교류가 조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기반으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실제 사람들과 만나서 교류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적어지는 것은 상대적인 결과입니다. 캠퍼스 생활과 동아리 활동 등의 특유의 대면 교류 기회가 적은데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적다는 것인데 어,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캠퍼스 생활이나 동아리 활동 등도 사이버 대학교에서도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기반이기 때문에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낮은 평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직은 학력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어, 요즘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해도 취업을 못하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들을 이제 몇 번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학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되는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 온라인 대학교다라고 하면은 사이버 대학교라고 하면은 이제 그에 따른 커트라인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또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나 갈 수 있는 곳 생각을 해서 좋은 방향이 아니고 안 좋은 방향으로 그거 공부 안 하면 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어,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평가들이 대한민국에서 아직 좀 잡혀 있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는 온라인 대학교는 학력으로 취급해주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학점은행제가 그런 내용들을 좀 포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학비 예산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추정한 예산 아니고요. 여러 대학교와 대한민국에 약 21개의 온라인 대학교가 있는 것을 파악을 했는데, 그거에 따른 평균 값을 최저값에서 최고값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았었을 때, 크게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전형료는 처음에 입학을 하고자 했었을 때 보는 시험이 있습니다. 간단한 시험인데요. 그 시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은 무료 제공하는 대학교도 있고, 그리고 최대 3만 원까지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3만 원이고요. 무료로 제공하는 곳은 국내에 한 곳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입학금은 20에서 30만 원으로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수업료는 이제 이제 저희가 수강 신청을 할 때 학점당 약 6만 3천 원에서 8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1학기를 보았었을 때 18학점이라고 계산을 하면은 약 108만 원에서 40만 4천 원까지 나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었을 때 저희는 4년제라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그 가정하에 전체 학계가 나와 있는 것처럼 831만 6천 원에서 1120만 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총 4년 졸업까지 봤었을 때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오프라인 대학교와 비교해 봤었을 때는 저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또 잘 장점으로 또 살릴 수 있는 좋은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은 장학금에 대한 부분도 오프라인 대학교보다는 온라인 대학교가 더 유리한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또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더 궁금해하실 전공, 입학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했었을 때, 어, 사이버 대학교에 대한 정보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거에 따른 중요한 것은 전공입니다. 사실은 이야기 나왔었듯이 가격은 쌀 수 있고요. 저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공에 따라서 그 저렴한 부분만 보지 않아야 함을 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인문사회, IT공학, 보건 상담 교육 기타, 실용융합 기술, 문화, 예술, 어학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대학교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있고, 그리고 좀 더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전공들은 한 대학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대학교에서 몇 개 좀 취합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 대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영어, 영어학과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실용영어라고 해서 영어학과 중에서 실용영어라는 학과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어학에 대한 부분들이 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공들도 뭐 예를 들면 회계 및 세무학과라는 부분들도 보시면은, 실제로 이 전공을 졸업을 했었을 때, 그때 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또 대학교마다 또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상당하게 또 좋은 부분들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과도 동일합니다. 네. 그러면 전공을 선택하고 공부를 다 마무리했었을 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되겠죠. 크게 네 가지로만 제가 가져왔는데, 음, 졸업 후에는 실용성 및 자격증 연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나누었었던 세무, 그리고 심리, 그리고 사회복지 이런 학과들을 이제 전공을 했었을 때 오프라인 대학교가 당연히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대학교에서도 그 부분들을 빠지지 않고 챙겨준다는 거, 자격증을 또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교에서 도와주는 부분들이 대학교마다 또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이버 대학교를 하면은 부담감이 조금 덜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았었을 때 지식 또한 제가 배우지 못했었던 부분들을 더 넓게 혹은 깊게 배울 수 있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그 자기주도 학습, 시간과 공간을 관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 좋은 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진학할 수 있는 또 좋은 발판이 될 수 있겠지요. 석사, 박사 과정으로 진학이 가능하고 연구자 혹은 전문가를 향한 길로 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편안, 이름을 이제 이렇게 지었는데,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제가 음, 현재 다니는 직장이 어, 세무사 관련해가지고 제가 회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배우고 있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제가 사이버 대학교를 함께 병행하는데 영어학과를 다녔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저의 전공 혹은 저의 직업을 또 바꿀 수 있는 좋은 변환의 그런 좋은 의미에서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대학교를 졸업을 한다고 했었을 때에는, 마무리된다.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다음을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디딤돌이 이제 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적었던 것처럼 IM 선교의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 속에서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 온라인 대학교로 진학 시에 저희는 오프라인 대학교로 갔었을 때는 실제로 가야 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장소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소모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 적지 않게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시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대학교를 진학을 할 경우에는, 그래도 여기에, IM 선교에 있으면서 함께 배울 수 있는, 훈련의 과정 속에서 함께 병행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훈련받고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브리핑을 하면은 핵심 키워드는 이렇게 총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점 은행제입니다.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원하는, 어, 저희가 빠르게 공부를 해서 신속하게 끝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학점은행제라는 것을 잘 사용을 해서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 수업,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오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다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전공 선택. 전공이 어, 또 여러 가지로 있고, 그리고 저희가 선택하는
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또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잘 살려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주도 학습 혹은 자기 관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사이버 대학교를 다녔었을 때 참 좋은 결과를 맺을 거라고 어,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실제 사이버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2학년 2학기 지금 마무리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는데요. 음, 이제 솔직한 후기를 조금 나누자고 하면은 처음에는 저도 조금 어려웠습니다. 왜냐면은 이야기했듯이 온라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저를 압박하는, 그러니까 저를 감독해주는 그런 장소나 뭐 그런 환경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노트북을 열지 않는 이상에 저는 알 정보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꼭 랩탑을 열고 그 홈페이지에, 사이버 홈페이지에 들어가야지만 제가 이런 뉴스가 있구나. 이 과제가 나왔구나. 과제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직접 챙겨야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는 저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참 어려웠었습니다. 하지만 또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또 챙기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좀 관리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스스로 좀,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능력이, 좀 역량이 더 커졌음을 이제 와서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것이라고 했었을 때에는 역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건데요. 제가 공부를 직접적으로 당장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사역이 있다든지, 혹은 다른 일정들이 생겼었을 때, 그래도 미룰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그런 카드들이 많이 있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부분들도, 꼭 어느 한 장소에 가야 되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대한민국에 와서도 제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듯이 공간적인 부분에 제약이 없으니까 뭐 교통비도 당연히 없을 뿐만 아니라 음, 그렇게 뭐 어디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조금 단점이라고 했었을 때 어, 제가 친구들에게 어, 몇 친구들에게 제가 사이버 대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을 때 눈빛이 조금 달라지면서 분위기가 좀 차가워졌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확 이제 바뀌었었는데, 음, 요즘 시대는 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선입견으로만 이제 살아가는 것은 아니고, 현재, 제 몇몇 친구들도 이야기하기를, 이번에 대통령 선거도 보면서, 그러니까 학력으로만 이제, 보는 것은 굉장히 또 위험하다라는 것을 또 여러 부분 언급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학력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렇게 지혜롭게 사이버 대학교가 필요하면은 이거에 맞게 전공을 선택하고 진학을 해서 현재 저희가 더 본질적인 부분들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좀 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밀리 쌤이라고 하는데 자꾸 네, 질문해 주신 내용 한번 채팅창에 올라왔는데 네, 보시고 네네 맞습니다. 답변이 가능한 부분들은 답변을 해주시면 네, 첫 번째부터 가겠습니다. 주차별로 강의가 올라온다고 했는데 2주가 지나면 강의가 내려가는 건가요? 어,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지각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놓쳤다라고 하면은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이미 출첵이 안 된 것으로 결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석이 된 상태에서 강의를 듣는다라고 하면은 그때 지각으로 세모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출석 체크에 대한 그 점수가 까이게 되는데 출석 체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왜냐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꼼수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이제 지혜롭게 선택한 거는 일단 강의가 올라오면은 제가 듣지 않고 일단은
강의를 돌려놓습니다. 이제 강의를 돌려놓고 저는 안 보더라도 일단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이 나름대로 이제 그런 꼼수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숭실대에 다닌다고 했는데, 숭실대학교에서 어떤 오프라인 교류가 있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선택적으로 안 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음, 어디 한국에서 어디 모여서 함께 교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12월 달에, 그때 숭실사이버대학교에서 저희 학과에서 그 필리핀으로 오는 그런 일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몽골도 가고, 뭐 미국도 가고 이런 외국으로 가는 저희는 언어학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나와 있었는데 저는 선택하지 않았고 그냥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도 챙겨보지 않아서 어떤 오프라인들이 있는지 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은 동아리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함께 모이는 교류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졸업에 대한 낮은 대우가 있다고 했는데, 미국 대학교처럼 사이버 대학교를 졸업해도 같은 졸업증을 주는 학교가, 네, 있습니다. 이제 사이버 대학교를, 졸업을 했었을 때, 어, 다 학교마다 좀 상이하다는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 드리고요. 어, 낮은 대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학점은행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이버 대학교라는 그런 그 네이밍도 있지만은 학점은행제라는 것이 학년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좋지 않은 대우를 받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 학점은행제가 그런 대우를 받고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평생교육원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은 어, 아직 대한민국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뭐 이런 거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표현하기로는 뭐 강아지나 뭐 소나 다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표현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거들떠도 안 본다. 거기는 왜 가냐? 차라리 재수해서 조금 더 좋은 데를 가겠다. 뭐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아직은 남아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학교, 어느 직장에서 사이버 대학교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을 뽑지 않겠다, 뭐 이런, 그런 사태도 좀 있었었는데, 뭐 논란이 되지는 않지만은, 어찌됐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더욱, 좋지 않다라는 그런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강의 방식이 현장에서 강의를 녹화한 거예요? 아니면 온라인 강의만을 위한 별도의 녹화 강의예요? 아, 일단 녹화 자체는 그 2025년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1학기, 2학기를 따로 나누는 것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되었고, 2025년을 위해서 실제 강의자가 오셔서 그 해에 맞게 강의를 이제 찍어주세요. 그리고 그 녹화된 강의를 저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형태. 그래서 제가 1학기 때 들었던 것을 2학기 때 한 번 더 듣게 되면 똑같은 강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엔 또 달라지는 이제 그런 내용들로 이제 있습니다. 졸업장이 숭실대 졸업장과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냐고 여쭤보셨는데 이게 아까 학점은행제 때문에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숭실사이버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숭실대학교가 있는 캠퍼스 안에 숭실사이버대학교가 또 빌딩에 따로 있을 만큼 또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완전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숭실대학교 학생처럼 뭔가 도서관에 출입이 가능하다든지 그러한 뭐 대학교 행사에 갈 수 있다든지 이런 대우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거는 학교마다 상이하다는 게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복수 전공 네, 가능합니다. 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는 사역자로서 병행하지만 이곳에서 훈련받으면서 사이버대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단지 뭐 선교사의 그 진로가 그러니까 장래에 원하는 직업이 선교사가 아니라 이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숭실대에서 아니면은 하디쌤의 학과에서 선배들이 어디로 취업했다.
뭐 최대 아웃컴 이런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제가 광고를 이렇게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몇 개 그냥 사례만 조금 한번 볼게요. 좀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유명한 사람이 나왔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뭐, 어, 제가 공개를 이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졸업한 사람들인데요. 어, 그러니까 내용들이 다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이걸 통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데 좋은 발판이 되었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고, 그리고 어찌됐든 사이버 대학교를 공부를 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뭔가 진짜 좋은 직장을 당장 취득하기 위해서 뭐 달려가는 분들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을 준비해서 그 다음을 넘어가기 위한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 평균 나이라고 이제 보면은 이제 20살, 22살 이런 거 이렇게 좀 청년들이라기보다는 30살 정도로 보면은 좀 이해가 더 쉽지 싶습니다. 네, 그 실제로 학점은행제랑 사이버 대학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학점은행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인가 여기에서 주최하는 음, 걸로 알고 있고요. 사이버 대학은 이제 고등교육법에 적용이 돼서 정식 인가받은 대학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단 차이점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학점은행제 말고 사이버 대학은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학력, 그러니까 검정고시나 이런 걸로 이제 동등 학력을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학점은행제랑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 한국에서 살고 있는 그 친정 가까운 데에도 건양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도 막 사이버 대학 뭐 이렇게 오픈한다고 막 광고가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버 대학이 예전에 저희 몇 년 전에 검정고시 하면 아유 학교에서 뭐 좀 그렇거나 아니면은 이제 나이 많이 들어서 공부 못 하셨던 분들이 머리 희끗희끗해져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했던 개념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사이버 대학도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이미지가 이렇게 좀 낮은 부분이 있는데 왜 학교들은 이렇게 사이버 대학들을 만들까? 이제 그게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이것저것 찾아 봤더니 뭐 이제 물론 사회적인 분위기긴 하죠.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가 됐으니까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어떤 교육들을 하기 위한 그 평생 교육의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들도 있고 기술, 디지털 기술도 발전하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또 현실적으로는 대학들이 이제 지방 대학이나 이런 대학들이 학생 수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이버 대학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또 새로운 돌파구를 삼는 부분들도 있다고 하고 또 이제 정부 차원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이버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런 인가를 하는 것들을 확대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나 앞으로의 이제 흐름과도 좀 연관성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만약에 다른 4년제 편입한다고 그러면 그 편입학은 용이한지, 쉬운지, 그것도 궁금해요. 아, 사이버 대학교에서요? 일반 한 4년제 편입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쉬운지. 아니, 그 부분은 이제 제가 그런 사례들을 사실은 뭐 찾아보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편입하기 가능하다라고만 이제 알고 있어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장학 제도는 있을까요? 이제 제 주변에서도 사이버 대학 가던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오프라인 대학은 너무 부담되고, 근데 이제 배움의 기회는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온라인 대학교 가는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어, 구체적으로 뭐 사이버 대학교에서 어떤 장학 제도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온라인 대학교 어떻게 있을까요?
이제 대학교, 숭실사이버대학교라서 장학을 더 준다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물론 이제 너무 저에 대한 이야기라서 이거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지금 장학금을 2학년 2학기까지 하면서 총 5번의 장학금을 이제 받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거의 낸 돈이 거의 없다시피 돈을 이제 했지만은, 근데 이거는 좀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 그 환경에, 그 사람의 가정 환경에 따라도 다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성적을 이렇게 올렸느냐, 뭐 이런 내용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뭐 그건 이제 정확하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은, 여튼 잘 알려진 바로는 그래도 사이버 대학교를 갔었을 때 장학금을 받는 그런 경우의 수가 더 좋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더 있을까요? 우선은 질문 나온 거 보니까 다음에 그 편입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조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버 대학이라는 것이 대학 자체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기보다 아까 하지성 선생님 나눠주신 것처럼 직장이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역이나 이게 이제 우선될 때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걸 징검다리 삼아서 그 다음으로 가고자 할 때 선택하는 거니까 어, 그 편입에 대한 부분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역적 조건 뭐랄까 장점 말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다음을 받는 요렇게 진입으로서 편입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파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뭐 궁금하신 거나 있나요? 없으실까요? 네네. 그러면 자 우선은 여기까지 녹화를 하고요.